자, 보수 분열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보수가 처참하게 분열됐나?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90년 노태우라는 자가, 얘는 정말 한심한 자입니다. 노태우가 최초로 보수 괴멸을 한 주동자로 생각을 합니다. 이 노태우가 보수 좌파인 김영삼하고 김종필 떨거지하고 3당 통합을 합니다. 여기서 노태우가 결국은 김영삼한테 잡아먹혔죠. 김종필도 김영삼한테 잡아먹혔죠. 결국은 이렇게 우파와 좌파가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좌파한테 다 먹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1990년이었는데요. 노태우가 머리가 더럽게 나쁜 게 바보라서 그랬습니다. 3년 전 1987년 김영삼이가 노태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기로 결심했다. 나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을 타도시킨 사람이다. 기필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 1987년 적폐청산 선언을 한 게 김영삼이었어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김영삼과 손 잡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김영삼 때문에 김영삼으로 하여금 노태우가 감옥에 갔죠. 전두환도 감옥에 갔죠. 좌파들이 우파를 때려잡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끝까지 때려잡습니다. 이때 전통적인 우파가 괴멸당했습니다. 김종필도 무슨 내시처럼 헬렐레에게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가 괴멸된 두 번째 사건은 7년 뒤인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의 대연합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회창 후보가 우파의 아주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후보였는데, 김대중하고 김종필이가 요때 연합을 해가지고 2번으로 김대중이 나왔습니다. 김대중은 극좌파죠. 극좌파인 김대중과 김종필이 손을 잡았으니 이때 보수 분열이 생겼던 거고 보수 괴멸이 생겼죠. 자, 김대중은 김종필하고 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인재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을 출연시켜서 이회창 후보의 표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김종필이 김대중과 연합을 안 했다면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겠죠. 이때 우파 보수라고 하는 이인재가 출마하지 않았어도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다 이거는 왜 우파가 괴멸됐냐? 좌파인 김대중에게 전부 다 아양 떨고 전부 다 기쁨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종필과 이인재가. 그래서 보수가 저때 두 번째로 괴멸당했다. 보수가 그냥 지리멸렬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수 괴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죠. 이때는 이명박과 문재인이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킨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68명이 문재인과 손을 잡았어요. 극좌파 문재인과 손잡은 보수 좌파 이명박 계열의 68명의 국회의원들이 극좌파에게 딸랑이 짓을 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9일 뒤, 10일 뒤군요. 10일 뒤인 2016년 12월 19일
이명박은 당시 76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짓을 했어요. 그러고서 좋다고 얼굴 해벌레 하고 웃는 꼬라지 좀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켰다고 이재호 입 찢어지는 거 보십시오. 정병국 입 찢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명박 입 찢어지는 거 보십시오. 드디어 성공했다고.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리고 반기문을 이명박이가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희희낙낙 주둥이 열고서 웃는 모습들이죠. 이것들이 세 번째로 보수 괴멸시켰다. 보수를 괴멸시켰냐? 다 보수라고 자부했던 이 정치꾼 놈들이 보수를 다 분열시켰습니다. 어저께 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뒤흔들어서 깨트리기 위해서 홍준표와 이재호가 이명박의 또 지시를 받았나요? 또 왜 이 짓을 하려고 나왔는지 발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 어저께 말한 창립선언문 및 결의문에서 무슨 창립선언문까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유한국당을 깨부시려고 분열시키려고 나왔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자기네들이 한국당에서는 이제 국물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썩어 빠진 홍준표나 이재호 같은 거 말을 안 들으니까 고춧가루 뿌리려고 나와서 보수 다시 괴멸시키려고 이 선언문을 했는데 선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말은 이렇게 했죠. 근데 이재호가 문재인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문재인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이름 정확하게 실명 들고 홍준표가 비판 못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체제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 자들은 이재호나 홍준표는 이승만 대통령님 부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자기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1980년 5.18 광주에 무장 폭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놈들이죠. 그거 민주화 운동이라고 또 떠드는 자들이 이재호하고 홍준표입니다. 5.18 광주 무장 폭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한 무장 폭동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자들이라면 5.18 무장 폭동을 비판해야 됩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짓을 해요.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짓을 한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반드시 수호할 거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론 하나 받으신 게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는데 탄핵당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 뒤에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 헌법 가치를 짓밟은 놈들이 이놈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짓밟았던 놈들이 뭔 개수작을 부리냐 이겁니다. 계속해서 얘네들이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그러는데, 여기서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인데 이거는 이명박만 얘기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얘네들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 부패한 적폐 집단인 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 얘기해. 더욱 부패한. 자, 여기서 더욱이란 얘기는 비교급입니다. 비교는 두 개를 비교할 때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더욱 부패했으면, 그러면 덜 부패했던 건 누구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이명박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명박 부패보다 더한 문재인의 부패,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죠. 박근혜 대통령 부패보다 더욱 부패한 적폐 집단인 문재인 정권, 요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보세요. 말투가 또 박근혜 대통령님 까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집 밟으면서 이딴 개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비리를 낱낱이 드러낸다 그랬는데,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비리를 지금 낱낱이 조사하고 있죠. 홍준표가 한 거 있나요? 이재호가 한 게 있나요? 이명박 계열에 있는 자들이 한 거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걸 지네들이 마치 할 것처럼 이렇게 사기치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답니다. 지네들이 누구 하나 세운 적 있나요? 얘네들이 누구 고발한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거꾸로 들이고 문재인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니까 눈치 빠른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나와가지고 숟가락 얹어서 자기들 뭐 하나 해먹겠다고 이렇게 뛰쳐나온 거죠, 이것들이요. 문재인이 지금도 기세 등등하게 잘 나가고 있으면, 좌파들이 아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면 얘네들 기어 나오지 않았겠죠. 문재인에게 공수처법 통과시켜 주라고 홍준표가 말했죠. 그런데 문재인을 처벌한다고요? 문재인이 하는 거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처벌한다고요? 굉장히 부패한 적폐 집단인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럼 반대를 해야지. 적폐 집단인 문재인이 공수처 설치하는 거는 왜 찬성을 했죠?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앞뒤 말이 안 맞는 사기 짓을 벌이려고 지금 저렇게 모였다라는 거죠.